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사람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품질의 수확물을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필수 성분을 잘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식물의 밥이 되는 비료, 이 비료를 제대로 시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양분율입니다. 즉 농가분들이 아무리 토양에 비료를 잘 공급해 주셔도 그중 어느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다면 그 성분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등 다량원소와 차량원소를 충분히 잘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않고 수확량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적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미량요소 공급이 부족했다면 이 미량요소에 의해서 생육이 부진해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농가분들이 다량원소와 차량원소 공급에는 신경을 쓰시지만 이 미량요소 공급에 신경 쓰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짝만시 미량요소 보충으로 하이그린 사용을 권장드리는 것이고요. 이 다른 채소율입니다. 이 방금 양분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양분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에 관련된 모든 인자 중에서 즉 이제 양분, 수분, 온도, 일조량 등 이 중에서 가장 부족한 인자에 의해서 수확량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즉 농가분들이 양질의 퇴비를 넣고 또 좋은 비료, 영양제를 사용하셔도 이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또 기온이 너무 낮거나 높다면 또 일조량이 부족하다면 생육이 부진하고 수확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육이 안 좋다고 어떠한 비료나 영양제만을 계속 사용해서 효과도 없고 또 경비를 높이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먼저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점감의 법칙입니다. 이제 부족했던 양분을 공급하면 처음에는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후에 그 양분 공급량을 늘려도 이제 수확 증가량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유황이 많이 필요한 성분인데 이제 그동안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처음 유황을 시비하면 생육도 좋아지고 수확량 품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황 공급량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미 유황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비할 때보다는 효과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농가분들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제 유황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유황 공급이 부족해지고 다시 생육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세의 원리입니다. 이제 작물 생육 시 요구하는 영양 성분들은 고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물의 종류마다 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다릅니다. 특히 질소, 인산, 가리 등 다량원소가 많이 다른데요. 즉 어떤 비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 작물의 종류나 생육 시기 등을 고려해서 어떤 성분 요구도가 높은지 확인하시고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잉 흡수입니다. 토양의 필요 이상으로 양분이 많은 경우 식물이 생리적 필요 이상으로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성질은 어릴수록 크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너무 많은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초기부터 양분을 과잉 흡수해서 병에 더 잘 걸리고 또 기후불량에도 더 취약해져서 정상 생육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질소는 초기에 많이 공급하면 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추비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소의 과잉 공급량과 또 언제 질소가 떨어져서 추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질소 과잉 흡수가 없는 엔텍과 같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보수 점감의 법칙과 또 과잉 흡수를 같이 보면 즉 어떤 양분이 결핍되었을 때 그 양분을 공급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족했던 양분이 공급된 상태에서는 그 양분을 더 공급해도 수확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양분을 공급하면 작물에 해가 되고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양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되 과잉되지 않도록 공급해야 하고 또 충족 영역만큼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관주가 가능하시다면 관주 비료를 소량씩 자주 시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관주가 되지 않는다면 엔텍, 바사코트 같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양분의 결핍 또 과잉이 없이 양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량작용과 상조작용입니다. 물론 기량작용을 신경 쓰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양분을 공급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노란색에 있는 성분이 공급되면 빨간색에 있는 성분들의 흡수가 저해되고 또 녹색에 있는 성분은 흡수가 증진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효율적인 양분 관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매를 키우고 색을 내기 위해서 토양에 가리를 시비합니다. 하지만 토양에 가리가 공급되면 이제 기량작용으로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가 저해되겠죠. 그러면 칼슘 부족으로 열매는 물러지고 또 마그네슘 부족으로 잎의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량작용과 상조작용도 조금은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분의 체내 이동을 알고 계시면 양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식물 체내의 양분 함유량은 양분의 종류, 또 생육 시기,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는 양분의 이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많이 필요한 양분을 기준으로 칼슘이 이동성이 가장 좋지 않고 또 인산은 이동성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미량요소는 대체적으로 체내 이동성이 좋지 않고 다량 원소는 이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칼슘과 붕소는 체내에서 거의 이동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토양에 어떤 양분 공급이 부족할 때 식물은 새순과 열매 위주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잎에서 양분을 끌어다 사용하는데요. 체내 이동성이 좋은 성분을 보겠습니다. 이 토양의 질소가 충분히 있으면 식물 전체적으로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의 질소가 부족해지면 새순, 열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잎에서 질소를 끌어다 사용합니다. 즉 질소처럼 이동성이 좋은 성분은 오래된 잎부터 결핍 증상이 발생됩니다. 체내 이동성이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 토양에 칼슘이 충분하면 식물 전체적으로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에 칼슘이 부족하면 새순 열매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오래된 잎으로부터 칼슘을 끌어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칼슘처럼 이동성이 안 좋은 성분은 새순, 열매의 결핍 증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각각의 양분마다 결핍 증상은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지금 다량 원소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칼슘이나 미량 요소가 부족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분 관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